크리스마스 시즌은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와 축제의 순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시기가 투자 기회를 잡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산업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비교하며 투자 아이디어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크리스마스 시즌의 특수성과 투자 전략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먼저 크리스마스와 주식시장의 역사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산타랠리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산타랠리는 크리스마스와 새해 첫거래일 사이에 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마치 산타클로스가 투자자들에게 선물을 주듯 연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를 말하죠. 이 현상은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1950년대 이후 꾸준히 관찰돼 왔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종종 나타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말 소비가 급증하면서 기업들의 매출이 늘어나고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되며 기관 투자자들이 연말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산타랠리는 단순히 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경제적, 심리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목해야 할 산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난감과 선물 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크리스마스는 어린아이들에게 특히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장난감 시장은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장 큰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마텔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텔은 바비 인형, 핫휠 같은 장난감으로 유명한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마텔의 연간 매출 중 약 40%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특히 매년 출시되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바비 인형은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매출 신장을 이끌어냅니다. 이와 유사한 미국 기업으로는 해즈브로도 있습니다. 해즈브로는 트랜스포머, 마이 리틀 포니와 같은 인기 장난감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장난감 역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매출이 급증하는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해즈브로는 마텔과 함께 장난감 시장의 쌍두마차로 불릴 만큼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한국에서도 비슷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손오공인데요. 손오공은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터닝메카드와 같은 인기 애니메이션 장난감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손오공의 인기 제품 판매량이 급증하곤 하죠. 마텔과 손오공을 비교해보면 마텔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는 반면 손오공은 한국 시장을 중심으로 애니메이션과 연계된 장난감 판매에 특화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잘 활용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화장품과 소비재 산업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화장품 선물 세트와 향수가 큰 인기를 끕니다. 미국에서는 에스티로더가 대표적인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에스티로더는 크리스마스 한정판 화장품 세트를 매년 출시하며 이를 통해 연말 매출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특히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에스티로더는 고급 화장품 브랜드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목할 또 다른 미국 기업은 로레알입니다. 로레알은 대중적인 화장품부터 고급 스킨케어 제품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한정판 세트와 기프트 패키지를 출시하며 매출을 끌어올립니다. 에스티로더가 고급 화장품 브랜드에 집중하고 있다면 로레알은 대중성과 고급스러움을 동시에 공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한정판 쿠션 팩트, 립스틱 등을 선보이며 국내외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은 프리미엄 화장품 라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차 인지도를 높이고 있죠. 에스티로더, 로레알과 한국의 두 기업을 비교해보면 에스티로더와 로레알은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보이는 반면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아시아 시장에서 강점을 보인다는 점이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네 기업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을 겨냥한 한정판 제품과 마케팅으로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자기기 산업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강세를 보이는 분야입니다. 미국에서는 애플이 대표적인 기업인데요.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에어팟 같은 제품들은 크리스마스 선물로 큰 인기를 끌며 매출이 급증합니다. 애플은 생태계 중심의 제품 전략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인 매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더불어 크리스마스 시즌에 주목할 또 다른 미국 기업은 소니입니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과 같은 게임 콘솔로 유명한데 이 제품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게임과 전자기기가 결합된 소니의 제품 라인은 특히 젊은 층에게 선물로 인기가 높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비스포크와 같은 프리미엄 가전 라인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하면 애플은 프리미엄 생태계 구축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다양한 가격대와 폭넓은 제품군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을 통해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시장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행과 호텔 산업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큰 수혜를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대표적인 호텔 체인인데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숙박 예약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크게 증가합니다. 메리어트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체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호텔신라가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텔신라는 리오프닝 효과와 크리스마스 시즌 면세점 매출 증가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메리어트와 호텔신라를 비교하면 메리어트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폭넓은 입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 호텔신라는 아시아 시장의 강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매출 상승을 경험하며 이 시기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음료와 식품 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카콜라가 대표적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코카콜라의 한정판 패키지와 광고 캠페인이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매출을 증가시킵니다. 코카콜라는 글로벌 브랜드로서 크리스마스와 연계된 마케팅 활동을 통해 매출을 극대화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오리온이 있습니다. 오리온은 크리스마스 한정판 초코파이와 간식을 통해 국내외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서도 오리온 제품의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코카콜라와 오리온을 비교해보면 코카콜라는 글로벌 음료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고 오리온은 아시아 간식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낸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크리스마스 시즌이라는 특별한 시기를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인상을 남기고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투자 기회가 많은 시기이지만 동시에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크리스마스 특수로 인해 주가가 급등한 기업들에 관심을 갖지만 이런 기업들은 연말 이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이 중장기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라도 그 매출 증가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가진 기업인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은 소비와 연결된 산업들이 주목받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의 특성과 개별 기업들의 경쟁력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산업에서 단기적으로 매출이 증가한 기업이 있다고 해도 그 기업이 경쟁사 대비 얼마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제품 라인업의 혁신성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분석 없이 단기 매출 상승만을 근거로 투자한다면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 주가 하락으로 인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주식시장이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크리스마스 특수의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비재나 여행산업처럼 크리스마스 시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산업들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런 특수와 무관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에 투자한다면
크리스마스 시즌의 긍정적인 흐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도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개별 기업의 실적,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크리스마스 특수는 단기적인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산업의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한정판 제품과 기프트 세트를 통해 매출이 증가할 수 있지만 해당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연말 특수에 의존하는 기업보다는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업이 더 나은 투자 대상이 될 것입니다. 분산 투자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 섹터와 기업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분산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화장품, 전자기기, 여행산업 등 크리스마스 특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산업에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이 끝난 후에도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만 강세를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나 시장 전망 리포트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기 산업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폭발적인 판매량을 기록한 기업이라도 그 제품 라인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기를 끌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꾸준히 혁신을 이어갈 수 있는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에는 해당 기업들이 얼마나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단기적인 매출 상승만으로 주가를 평가하기보다는 해당 기업의 시장 점유율, 재무 건전성, 장기적인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은 환율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환율은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 이후의 글로벌 경제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의 투자 결정을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은 소비와 축제의 분위기로 인해 투자자들의 심리가 과열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접근은 오히려 잘못된 투자 결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기업의 근본적인 가치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매출 증가가 일회성인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에는 소비 심리와 함께 주식 시장도 활기를 띠지만 시장의 흐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실적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주의사항들을 참고하셔서 크리스마스 시즌 동안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연말이 따뜻한 크리스마스 분위기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주 최강 우유빛깔 성투사님의 종목 진단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우주 최강의 우유빛깔 성투사입니다. 우유빛깔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초코 우유도 우유란 건 아시죠? 커피 우유도 우유고, 네, 왜 다들 흰 우유만 생각하지? 네. 자, 생각이 한 군데에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아나운서분이 매우 정확하게 저를 설명을 했어요. 딸기 우유는 아닙니다. 네. 자, 네, 오늘 이제 종목 진단 할 건데, 앞서서 이제 쭉 설명 들으셨던 부분에 있었던 미국 주식은 일단 제외합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가 다 따로 다루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하지 않고, 마텔이라든지, 네, 헤즈브로, 이런 기업들, 다들 다 아시는 기업들이에요. 네, 근데,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죠. 애플 같은 경우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네, 그 다음에 로레알, 에스티로더, 이런 것들.
자, 이쪽에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이제 지금이 시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크리스마스라는 부분들은요, 이런 소비 관련한 종목군들 또는 연관 종목군들의 특수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매출의 대부분이 이쪽 시즌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말 시점까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1년치 장사가 결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실적을 분석할 때는 1분기, 2분기, 3분기가 시원찮았다고 해가지고 실망할 게 아니라 4분기 실적이 얼마큼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이 시즌에서 얼마만큼 인기를 많이 끌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체적인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공략하실 때는 항상 네, 작년도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올해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잘 따지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종목들 언급된 것들이 있었죠. 먼저 이제 손오공이 있었는데, 손오공은 터닝맥 카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지금은 이제 매수나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예 대응을 하지 않는 종목인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좀 평준화가 됐죠. 옛날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막 쓸고 가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뭐예요? 하추핑? 네, 먼핑, 성투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토끼예요, 다람쥐예요. 뭐 아무튼 그 동물 애기들 나와가지고 뛰노는 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먼핑인데, 네, 아무튼 그 핑 있잖아요. 그 핑.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인기몰이를 하는 것들이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막 이렇게 너무너무 유명해졌다든지 예전에 지금 아기상어나 이런 것처럼 막 너무너무 유명해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아이가 다 커서 네, 완전 어린아이 때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터닝맥 카드가 엄청났거든요. 뭐 지금 전 세계 광풍이었어.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주 광풍이었거든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장난감 시장에 대한 부분이 약간 평준화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적으로 몰아주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보다도 네, 골고루 좀 이제 잘 팔리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터닝맥 카드가 있었던 시점이 언제였어요? 2014년도, 15년도 이때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고요. 그 이후로 지금 그다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헬로, 카봇, 뭐 그거 있잖아. 그거 요즘에도 만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가다 한번 찾아서 보는데 만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봇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는 노래도 잊어버렸네. 네. 아무튼 옛날에 노래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대장이잖아요. 자,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그 터닝맥 카드 이상의 어떤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적자 네, 시점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도 366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런 종목은 지금 대응하시면 안 되겠죠. 주가 하락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변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뭐 장난감이 좀 잘 팔린다 해가지고 갑자기 회사가 네, 미친 듯이 올라갈 만한 확률은 아닙니다. 예전에 터닝맥 카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요. 실적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 분기에도 장사가 잘 돼가지고 만약에 장사가 너무 좋아서 매출이 좋았다. 그래갖고 회사가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반드시 이런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걸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 공략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이 크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기술적 반등이나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추세를 뒤집을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크리스마스 특집 뭐 포인트로 해서 연관 관련주로 우리가 완구 종목으로 공략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공략한 것만큼의 어떤 대응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탈출할까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신규 접근 들어가는 거는 매우 위험해 보이겠죠. 그래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화장품 설명할 때는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 분가루하고 내 입술에다 칠하는 거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뭐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스킨 로션이 전부 다 아니야? 네, 근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네, 설명들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여성분들은 좀 알아들으셨던가요?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지금 화장품 관련주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아모레 퍼시픽하고 LG생활건강 이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일단 아시아 시장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뭐 중국 같은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중국의 내수 경기나 이런 부분들이 썩 좋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을 좀 느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정말로 뭐 말할 수 없이 많이 떨어졌죠. 지금 170만 원짜리가 30만 원까지 떨어지면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중국의 내수 경기가 좀 살아날 것이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주가 반등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시 또 시들해지는 모습.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나려면 경기 부양하겠다라고 해서 잠깐 반짝할 수는 있지만 그 흐름이 나타나기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나 이 두 종목의 그 특징은 뭐냐면 공통점은 대형주죠. 대형주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자금력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대형주들은. 근데 어느 쪽에 많이 연결고리가 있냐면 중국 쪽에 연결고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의존도가 좀 높았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타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화장품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탈중국입니다. 탈중국. 빨간 마녀가 아니죠. 뭐죠? 그 마녀공장. 그죠? 마녀공장. 네. 빨간 마녀가 아니라. 마녀공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중국과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좀 괜찮았었는데 그 위에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부담스럽죠. 그 다음에 중국 쪽이 아닌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에 주가 좀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었어요. 중국과 관련된 내용이 좀 있기도 했었지만은 뭐 미국 쪽에서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종목들마다 다 달라요. 토니모리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었죠. 근데 최근에 또 떨어진 모습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화장품 관련주들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공략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에 대한 포지션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지금 크리스마스 특수다 해가지고 뭐 상품이 잘 팔릴 것이다 얘기하지만 글쎄요. 그 예전만큼 잘 팔릴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실질적으로 물론 화장품은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네, 뭐 인기 품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네, 그렇게까지 훌륭한 그런 어떤 매출의 어떤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역시도 마찬가지죠. 네, 이거는 중국 쪽이 일단 먼저 풀려야 되는데 중국이 안 풀리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당장 매도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고요. 나는 화장품 쪽을 좀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전에 보셨던 대로 뭐 토니몰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있는 중소형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코스메틱 이런 거 있죠. 네. 코스메틱인가요? 네. 리더스 코스메틱, 제이중 코스메틱. 이 코스메틱 들어간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그런 건데 차라리 이런 게 현재로선 더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가 수준은 다 나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화장품 관련 주제가 뭐 특별하게 좋은 그런 느낌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대형주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 중소형주 또는 원재료, 네, 원재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서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보이고요. AVCNG도 화장품 쪽이죠. 네, 이쪽인데 이 부분들도 보시면 일단은 뭐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지금 차트의 모양새가 그래도 이런 애들은 내려가서 횡보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횡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으로 질이 조금 다른 형태의 모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화장품 업종 자체가 다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과연 특수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은 네, 회의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애플하고 비교가 됐었던 삼성전자. 어디 애플하고 비교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갤럭시 나쁘지 않아요. 갤럭시 버즈 나쁘지 않습니다. 써보셨잖아요. 저도 쓰고 있거든요. 갤럭시 워치, 뭐,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애플 아이폰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하는데, 애플 거 사용하시는 분들은 열심히들 사용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는 그런 어떤 스마트폰이나 뭐 컴퓨터 또는 뭐 갤럭시 워치 그다음에 뭐 버즈 뭐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요. 반도체 쪽이 가장 큰 문제죠. 반도체. 그래서 일단은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시장 자체가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통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밀어주는 형태, 즉 시장 자체를 끌어올리려는 노력이 좀 생기기 시작한다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네, 그 의미를 보게 될 거고요.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그런 어떤 대항마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쪽은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를 꽉 붙잡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AI 쪽으로 들어오려면 HBM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손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모양새는 좀 이상하다, 안 좋다, 삼성전자 싫다, 물렸다, 짜증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삼성전자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바닥에 대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특수라기보다도 그냥 뭐 시장의 어떤 상황, 그 다음에 업황의 흐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 쪽을 좀 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겠죠? 그쯤 되면 이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이 나오게 될 텐데 지금 환율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수출도 많이 늘었어요. 반도체 수출이 지금 4분기 들어서면서 10월달 수출 늘었죠. 11월달 늘었죠. 12월달도 늘었거든요. 근데 환율까지 높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그렇게 증권사가 예상한 대로 정말 나쁘게 나올 것인가, 사실 이것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됩니다. 저는 삼성전자는 매도할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홀딩 전략 말씀드리고요. 매수 같은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여기 61선 넘어가는 자리 나와야 되거든요. 저는 57,000원, 58,000원 라인대까지 올라간 다음에 좀 고민을 할 생각인데 그 정도 라인대가 되면은 아마 매수 포인트가 될 것도 같아요. 바닥을 통과하면서 어떻게든 중기든 단기든 간에 반등은 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조금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홀딩이고요.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고 진행하는 거, 그런 정도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이제 모텔 신라 여인숙 됐다. 신라 여인숙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던데 이것도 특수 다 어디 갔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2024년 들어오면서 주가 계속 떨어지는데 중국 관광객 안 온다고 이렇게 망하면 될까 싶은 생각이 좀 있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에서는 리오프닝이 너무 늦어지고 있죠.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에서는 여행이나 항공 이런 쪽은 조금 그래도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등 포인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적인 부분에서 뭐 식품이라든지 식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 이제 얘기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초코파이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크리스마스 특수인데 또 삼양식품은 우리 불닭볶음면이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얘기하면 지금 주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크리스마스 특수하고 또 달라요. 야, 크리스마스니까 불닭볶음 해먹자. 이거는 조금 아니지 않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정도는 생각하시면 되고, 초코파이는 괜찮아요. 왜냐면 케이크 용도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주가 수준은 삼양식품이 더 낫죠.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근데 좀 요것도 반등세가 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보기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덩치가 조금 있어가지고 흐름이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매물대까지 여유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2만원, 10만 5천원 정도까지 반등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요거는 나쁘지 않네요. 가지고 계시면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도 조금 노려볼만 하겠습니다. 한 20-30% 정도면은 대형주 쪽에서 공략하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또 중국 애들이 또 내수 경기가 안 좋다 해가지고 초코파이까지 안 사 먹진 않거든요. 물론 대항마로 해서 비슷한 것들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 정이잖아요. 정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오리온 초코파이는 또 많이들 활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오리온 홀딩스는 뭐 이건 지주사로 넘어가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오리온 홀딩스는 생각보다 포지션이 좀 그렇게 강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주사 개념을 넘어가면은 조금 다른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리온 같은 경우는 홀딩,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시 호텔신라 넘어갑니다. 호텔신라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면세점에 대한 부분들의 효과가 아마 내년도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서서히 이제 이 관광객이나 좀 증가할 것 같다 생각되는데, 지금 탄핵 정국 들어오게 되면서 한국이 여행 뭐 주의 국가 뭐 이런 거 지정되는 나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이런 산업에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실제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많아야 되고, 또 우리나라를 뭐 좀 벗어나는 우리 해외 관광객도 많아져야 되는데, 이 살림살이가 좋아야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면세점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매출을 올리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 수도 많이 줄어들어 있고 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면세점 쪽, 그 다음에 이 호텔 숙박 이쪽
부분에서 봤을 때 일단은 사람들이 오거나 쉬러 가는 형태가 있어야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뭐 매도를 보거나 그럴 만한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포지션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지라인대가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지지선은 또 깨질 수가 있어요. 지금 36,000원 정도 지지선이 있는데 또 깨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1차적으로는 뭐 매도가 좀 껄끄럽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놔두셔도 됩니다. 네, 그런데 매수는 들어가시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어차피 지금 하향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이평선 역배열이잖아요. 이거 돌릴 때까지는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지금 지지선 때 거의 다 왔거든요. 밀릴 때까지 다 밀렸어요. 그리고 밀리지 말아야 될 때까지도 밀렸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은가 싶긴 한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얼마만큼 강해질 것인지는 아직은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보고 네, 대응해보자. 자, 지금까지 네, 끌어내려온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면 그냥 홀딩이 일단 맞을 것 같아요. 홀딩 하시면서 매수 포인트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들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도 체크하시고요. 자, 뭐 하나 더 본다면 이제 대한항공 정도 되겠죠? 대한항공.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여행 특수가 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아시아나와의 합병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기대감이 좀 생겼어요. 근데 중국의 무비자 이 이야기도 같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행객 수랑 관계가 없어. 우리가 가는 것도 대한항공 타고 갈 수 있고요. 올 때도 대한항공 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항공 수요가 늘어난다. 물론 저가 항공 이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겠지만 국적기로 해가지고 이쪽 대한항공, 아시아나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고 또 화물 같은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는 형태. 그래서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나쁘지 않고요. 추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단기적 상승을 통해서 좀 올라간 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매물대 딱 들어가죠. 여기 정고점 때 26,000원대 매물대 딱 들어오니까 바로 차익 실현 나오는 모습인데 차익 실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매 포인트는 23,000원에서 22,000원 지지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3,000원 근처 때 올 때마다 매수 포인트가 나왔던 걸로 생각되는데 아직은 이평선이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5일선, 21선 데드크로스 나왔잖아. 이게 해소가 안 됐습니다. 이 5일과 21선이 골든크로스 전환이 되면 그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아래쪽 지지선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지지선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매수 포인트를 잡으실 때는 이렇게 골든크로스만 확인하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갖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뭐 관련주라고 해서 종목 진단은 여러 개 좀 해봤는데 크리스마스 특수가 조금 사라진 듯한 느낌이 좀 있죠. 뭐 좀 휴일 같지 않고 좀 뭔가 의미가 있는 부분들 같지도 않고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고 마음이 넉넉해지면 다들 웃으면서 또 여행도 즐기고 그렇게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 크리스마스 특수 관련 종목군들이 제대로 된 특수를 발현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 보인다 생각되니까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서 진행하시고요. 지금 보기에는 그냥 오리온이나 대한항공 정도 또는 삼성전자 정도, 삼성전자 좀 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정도가 조금 그래도 볼만하지. 나머지 종목군들은 현재로서는 눈살을 좀 찌푸릴 수밖에 없는, 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특수 일단은 조금 제외하고요. 공략하시려면 해외 종목들로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국내 쪽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즐거운 성탄절 보내셔야 되겠죠. 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도 드시고 힐링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진단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주 최강 우유빛깔 성투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